디펜스 플러스 오늘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또 최고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 네.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지도부와 민주당 열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지도부도 열일을 하지만 이제 우리 최고위원이신 의원님도 정말 국민들 통쾌하게 하는 행보를 걷고 계신데 사진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조의대 탈법부 즉각 수사하라. 아 이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시게 됐나요? 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내란에 관여한 혐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법부에 대한 수사 촉구입니다. 내란 수사 촉구하는 1인 시위죠. 지금 12.3 내란이 일어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내란 주불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아직 잔불들이 많이 있어서 제거 작업하는데 사법부는 주불조차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란의 밤 사법부는 실질적으로 긴급 회의를 하고 사법부에 있는 여러 권한을 군사법원, 계엄사령부에 있는 군사법원에 넘기기 위한 회의였다고 전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 촉구를 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제가 국회에서 1년 내내 주장을 했던 건데 반영이 안 돼서 이제는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 나와서 지금 사법부 수사 촉구를 하는 1인 시위 플러스 사법부 개혁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각 도별로 군사법원이 만들어지고 민간에 있는 13개 유형의 범죄가 군사법원으로 이양돼서 일반 시민들도 군사법원을 받아요. 특히 포구령 위반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 없이 바로 체포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뭘 군사법원으로 이양할 것인가, 어느 군사법원에 이양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사법부는 본인의 독립을 외치는데 계엄하에서는 독립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계엄사령부는 사법부를 관장하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나선 이것을 끊지 않으면은 민주주의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척결의 마지막 종착점은 사법부의 내란 척결입니다. 네, 결국엔 내란 척결의 종착지는 사법부라 하셨는데 말씀하신 데 그러면 기초하면 조의대나 천대엽 긴급회의 자체가 결국엔 12.3 내란의 계엄에 대한 이제 집행을 협조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단순한 상황 파악 회의라기보다는 비상계엄 하에서는 어떤 사법부의 권한을 군사법원에 이양할 건지 계엄사령부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내란 동조 사법부가 내란 동조 탈법부인 거네요. 네네. 내란 동조고 이게 수사가 되면 아마 조의대 대법원장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확률이 많고요. 내란에. 그 법원 행정처도 최소한 부하수행 정도의 죄는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때 지은 죄업이 많으니까 그다음 내란에 대한 재판도 지연시키고 직위원 재판부 같은 걸 계속 유지를 해서 방해하고 또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다시 그때도 권한을 박탈하고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범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는 모습 보면서 결국엔 내란에 침묵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항의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재판 지금 직위원 재판부를 보면은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요. 또 윤석열이나 김용현을 또 풀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까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사법부, 직위원 재판부를 비롯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란은 뭡니까? 국가의 가장 큰 국가 존망을 다루는 재판부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재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내란 분야의 전문가 판사가 또 임명 관계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12.3 내란이 일어난 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즉 질질 끌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왜 그러겠습니까? 네, 본인들의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한 탈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탈법부를 조의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이 대법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본인들이 그걸 권력을 차지하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펼칩니다. 뭐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니까 네. 당연히 같은 내란에 대한 핵심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내란은 지금 윤석열, 김용현이 있는 용화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곳곳에 내란 잔존 세력들, 내란 세력들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내란 카르텔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미래 우리가 오히려 역사적인 가오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누를 그러한 가오를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척결은 시대적인 사명인데 지금 주불조차도 잡지 못하는 사법부 내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는 같이 해야 된다. 저 혼자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이 분야가 국민적 여론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란 특검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국회에서도 싸우지만은 국회 밖에서 대법원 앞에서도 저 혼자라도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란 가담자 조의대 사법부와 싸우고 계신 김병주 의원님, 최고위원과 함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의 행보 아무래도 군에 계셨다 보니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무인기 18대를 북한에 보내. 이 행위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던 이 행위들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천인공노할 일이죠. 진짜 전쟁을 막아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그 사항, 그러한 것들의 정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담함을 느끼잖아요. 오로지 본인들의 권력 유지, 장기 집권에만 관심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참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 재판부에 나와서 본인들 희덕 웃으면서 하는 그러한 행위들, 태도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어떤 장관이나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본인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짜로 단죄하고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그러한 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무인기 18대가 2, 3일에 한 번꼴로 2달 전, 12.3 전부터 계속 보냈고 이게 심지어 위장 북한 무인기까지 준비했다는 거. 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2016년도에 북한 무인기가 한국에 와서 사드 기지까지 찍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무인기, 이런 무인기들이 있어요. 북한 무인기 아주 조악했었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시가 정도 되는. 그래서 그때 이런 무인기를 많이 만들어서 북한에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ADD에서 좀 그 모형 무인기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단순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 당시에 냈는데 김용현이나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무기구나 해서 북한에 그걸 보내려고 했는데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북한 무인기 그대로 따다 보니까 중간에 추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무산이 됐고
ADD에서 별도로 만든 무인기를 가지고 이제 북한에 침투시켜서 한 18대 10여 차례를 평양 뭐 남포 이런 군사 핵심 시설 가장 북한이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지역 네, 네. 김정은의 관제로 알려준 평양의 15 관제에 침투 상공에 침투시키고 거기에 네. 삐라를 뿌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유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진짜 천운이었죠. 북한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수사적 말로만 막 위협을 하고 했지 실제 군사적인 도발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 저는 천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한 건가? 왜냐하면 그 무인기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뭐기 밝혀지니까 윤석열하고 김용현 비화폰 통화까지 했다고 하고 네. 또 이제 그때 반대하던 이승호 저 합참 작전 본부장 계속 가스라이팅하든 설득하고 이런 행보들을 보였거든요. 결국엔 이 모든 목적이 뭐였을까요? 장기 집권이죠. 본인들의 정권을 독재로 가는 장기 집권을 하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꿈이라고 봐요. 윤석열은 이미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것 같고 22년 취임하던데 11월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찬할 때도 비상대권 얘기했다 하잖아요. 총살당하는 일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자기 반대하는 세력이나 민주당 뭐 일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봐선 그때부터 이미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3년 그 다음에 와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네. 노상원의 수첩은 23년 여름쯤 적혀졌던 것 같고 그때 반대하는 이재명, 이준석 이런 사람을 제거 명단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해 가을에 23년 가을에 군의 주요 인사들을 실질적으로 계엄할 수 있는 인사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다가 본인들이 코너에 몰리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최상병 국정조사 이런 걸로 하니까 그 시점을 코너에 몰리는 시점에 맞추어서 비상계엄을 했고 그럼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상계엄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북한이 대응을 안 하니까 이제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하도록 시도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원점 타격하게 되면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물풍선의 원점은 군사분계선 북방 한 10km에서 15km예요. 그게 소총으로 사격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포병 사격을 하든가 전투기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상대 북한의 대포가 우리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국지전으로 되는 거고 국지전이 조금 관리가 안 되면 전쟁까지 가는 그러한 국면.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획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그 합참에 요구를 했는데 합참 의장이나 일부는 반대 그렇게 된 국지전으로 가니까 반대를 하고 하니까 실제 무인기는 합참 의장을 패스하고 그렇죠. 합참 작전본부장이 그 밑에 3스타거든요. 드론 사령관, 합참 본부장, 바로 김용현, 윤석열로 이어지는 라인으로 비정상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고의적 북풍을 만들어서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무인기 작전 한 걸 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가능합니까? 합참을 배제하고 무인기는 바로 김용현 집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원래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은 지휘계통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지휘계통으로 해야 되는데 합참 의장이 반대하고 하니까 합참 의장 밑에 있는 작전본부장한테 얘기해서 바로 합참 의장을 패스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네. 군은 명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 전쟁이나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강해지는데 그러한 지휘체를 무너뜨린 거죠. 네. 또 이뿐만 아니라 그 북한의 무인기로 서울 불바다 정말 뭐 노아의 방조 나오고 네.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한 개 계속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또 윤석열은 한덕수 재판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시는 거와 또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는 좀 판단하는 게 다르다.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펄쩍 뛰었죠. 저쯤 되면은 윤석열은 한덕수는 살리고 김용현은 좀 버렸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한덕수가 날 말렸다라고 얘기하고 김용현에 대해서는 민주당사와 언론사의 병력 오히려 김용현이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막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완전 보셨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실제 특전사 증언을 의하면은 본인은 민간인 기관인 특히 저 뒤에 또 나오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 꽃이라든가 또는 저런 데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 민간에는 계엄군이 못 가니까 김용현이가 병력 투입하겠다는 거 본인이 막았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김용현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그때 제가 특전사의 증언을 받아보니까 그 김용현이나 윤석열이가 막은 게 아니라 실제 민주당사라든가 또는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이 투입이 됐고 가다가 일부는 투입이 되고 주병력은 도착해서 에워싸지 않고 도착할 때쯤 돼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계엄군 자체 내에서 특전사령관 지시로 이렇게 뒤로 물러난 것이지 김용현이나 또는 김용현이 지시해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가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난 건 전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 찌질하죠. 원래 군에서는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요. 그렇죠. 거기 기본인데 책임은 부하가 공은 나에게. 최악의 리더의 모습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는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저런 쫄장부가 저 자리에 있었는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장부가 아니고 덩치만 컸던 쫄장부 정도도 아니에요. 쫄도 안 되는군요, 사실. 쫄장부도 저러진 않아요. 군에 대한 모독입니까? 찌질한 거죠, 진짜 찌질한 모습. 저런 진짜 저런 거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또 2022년 관저 만찬에서 윤석열 총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게 특검의 이제 공소장에 명시가 됐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그 대통령으로서 실제 법과 규정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법 위에 본인이 존재하고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민주당이나 말 안 듣는 국민의힘 그 당시 보면 이준석이든 한동훈이가 됐든 본인에게 반대하고 말 안 들으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상은 진짜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 독재의 DNA 또 그런 것들이 본인 가슴 속에 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총살 당해도 싹 쓸어버리겠다. 나에게는 비상 대권이 있다. 이런 발언들은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의 무기는 계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엄을 예고한 거거든요. 계엄을 예고했다. 예고했었잖아요. 그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계엄이란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정황들을 보고 계엄을 미리 예고를 그러니까 계엄은 원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항이 일어나는 건데 윤석열은 그런 사항을 만들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라고 봐요. 원래 사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돼서 진짜 국가가 혼란할 때 계엄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그럴 때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게 계엄인데 윤석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은 이미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이런 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 순간에 이제 계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계엄을 윤석열이가 한다고 했을 때 제지할 사람이 없겠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두 사람이에요. 네.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인데 두 사람 다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은 두 사람 다 충안파잖아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다음 계엄이 선포되면은 키맨이 세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런데 방첩사령관도 이미 여인영 충암고를 배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도 충암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작년 8월 12일 날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제가 이제는 윤석열이가 상을 만들어서 계엄하겠다라고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8월 15일 날 윤석열 계엄하겠다. 이거 내가 막아야 된다. 네.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을 때 제가 엄청 고통을 겪었죠. 제가 계담론자다, 그렇죠. 음노론자다. 국민의힘에서 지금이 엄청나게 어느 공격했죠. 시대인데 뭐 계엄하느냐 하고 엄청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공격을 했었고 하다못해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김 의원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는데 계엄한다고 그래. 이렇게 했었고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작년에 최고위원 선거가 하던 전당대회 기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인원들은 우리 지지자, 우리 당 내에서도 최고위원 되려고 너무 내지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괴롭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이 생겨서 줄기차게 했고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도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계엄한다,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화살이 많이 들어와서 국방위에서 제가 김민석 의원 그 당시 총리님이 국방위였어요. 저 네. 옆자기였고 네. 부성찬, 박선원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서울의 봄팀을 만듭시다. 서울의 봄이 뭡니까? 12.12 구테타를 대상으로 한 영화 제목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구테타를 막아야 된다. 계엄을 막아야 된다 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께 그 당시 대표님께도 보고해서 하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맞다 계엄하겠다 해서 이재명 대표님까지 합세해서 경고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야 민주당은 과반 의석 이상이니까 계엄하면은 바로 과반 이상 찬성하면 해제할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계엄하지 못한다. 우리는 너들 바로 해제할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한 것이 예방주사라고 봐요. 사실 계엄할 때 어떻게 해제하는지 우리 일반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네. 계엄법은 군사 관련 법이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들도 다 알게 됐고 국회의원들도 은연중에 그 무의식 세계에 이제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전부 국회로 빨리 올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런 영향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통상 비상계엄하면 강함으로 저항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강함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의도로 가야 되는가 모르는데 이미 그걸 4개월 동안 막 논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의도 가서 국회의원을 보호해서 빨리 비상계엄 해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국회로 국민 여러분 와서 우리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단 3시간에 많은 국민들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와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지금 12.3 그 계엄의 밤이 이제 1주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네. 민주당에서 관련한 것들을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1인 시위 이 네. 탈법부 계엄에 이제 동조했던 그 세력 사법부 조의대에 대해서 계속 1인 시위하고 계신데 향후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님이 국회 행사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어요. 12.3, 예. 네, 12.3의 밤에 관계된 예. 국회 행사를 하고 그다음 시민단체에서 광화문에서 저녁에 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좀 많이 겹쳐요. 네. 그래서 당에서 자체 행사를 하더라도 겹치기 때문에
국회 행사와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화는 못된 거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12.3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12.3의 주불은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은 잔불들이 여기저기 그쵸. 너무 많이 남아서 네. 그 12.3 1주년이 전후해서 우리가 잔불들도 완전히 제거하고 그다음에 사법부는 주불도 안 꺼졌어요. 내란의 주불. 그렇죠. 이걸 끄는 것이 중요하다. 네. 사실 기념식도 중요하지만은 1년 전 우리가 그 엄동선안에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그 정신을 되살려서 내란에 대한 완전 주불과 잔불까지 제거하는 것이 1주년의 의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법부 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응원봉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 국민들께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잔불이 남아 있는지 주불이 어디 제거가 안 됐는지를 알려야 응원봉을 들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내란을 척결하고 1주년을 맞이해서 내란 척결을 완전히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내란 가담자인 사법부, 네, 결국에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내란에 침묵한 국민을 우롱하는 탈법부에 대해서 1인 시위로 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 디펜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고요. 함께해 주신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